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직 역량이 주목을 받는 시대죠.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소중한 내 가족의 건강, 맞벌이로 소홀해질 순 없다. 가족의 영양을 지켜주는 푸드라이프 매니저 홍명희. 그녀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영양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건강한 식생활 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행복한 밥상 식문화연구소 홍명희 대표 모셨고요. 그리고 YTT 김유석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홍명희 대표님이 새롭게 만든 직업이 푸드라이프 매니저라고 들었어요. 네. 푸드라이프 매니저, 어떤 직업인가요?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쉽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출장 요리사의 개념을 좀 떠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네.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방문 요리 지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신혼부부들을 위한 어떤 그 방문 요리 지도,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집으로 찾아가는 이제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단계적인 성장을 하면서 네. 이제 강사의 역할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강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언어의 스펙을 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창업을 이미 해서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그를 위해서 현재 트레이닝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1인 창업인데 무점포 창업.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그래서 네. 그런 창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출장 요리사는 잘 알고 있는데 푸드라이프 매니저는 우리는 좀 생소했거든요. 해외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직업은 기존에 있죠,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이 명칭으로 있는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아마 나라마다 그쪽의 방식대로 아마 표현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푸드라이프 매니저란 말은 약간 그 한국적인 표현이다. 네. 굳이 뭐 세계 공용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데 쉽게 이해하는 표현이면 이제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찾아간다는 거. 요즘은 고객을 찾아오게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뭐 예를 들면 아까 좀 이렇게 연습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이제 최근의 흐름을 그렇죠. 보면 우리 민족이 정말 이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뭐 그 치킨 배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이렇게 봐도 네.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인 그 찾아가는 방식을 그 음식과 연결시켰다는 거. 이 점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핵심을 찔렀다. 맞아요.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는 고객의 삶의 공간으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네. 보통 고객이 그 음식 전문가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거나 음식을 네. 이제 구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거꾸로 해서 그 음식 전문가가 그 고객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네. 그들의 이야기에 귀리고 저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피드백하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좀 선진적인 방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고객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도 도와주고 삶도 나누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는 뭐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리를 오래 하셨나요? 얼마나 요리하신 거죠? 제가 요리를 해서 네.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했던 그 시간은 거의 30년인 것 같아요. 와, 저희가 대단하세요. 그 저희 딸이 지금 예. 현재 32살이거든요. 아. 그런데 그 셋째 딸 임신을 하고 요리를 배우면서 이제 그 요 기반을 다졌으니까 30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혼 전에 요리를 하신 건 아니신가 봐요. 아니죠. 예. 결혼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나요?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그냥 행정직에 있었습니다. 음. 관리하고 행정. 예. 그러면은 요리는
전공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전에 이 직업을 가졌던 것도 아닌데 네네. 왜 요리로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79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아이를 낳고 그 아주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삶에 보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네. 제가 우선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네. 있는 일이 뭘까? 여기에 제가 그 포인트를 놓습니다. 네, 그래서 주부로서 그런 걸 그렇지. 고려하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미 저는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었고, 예. 셋째.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 그때는 출장 요리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가지 않고 그냥 그다음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시간을 그-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렇죠. 직업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적합하다. 음. 그리고 또 요리라고 하면 제가 좋아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때 가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 제가 밥을 일찌감치 해 먹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밥을 해 먹은 네. 그런 그 하나의 기억들이 있어서 네. 이게 제한테 맞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 먼저 풀어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요리를 굉장히 손맛이 좋아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막 음식 먹었을 때 맛있다, 끝내준다 이런 반응을 많이 들으셨나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예, 네. 시작을 하셨는데 기관으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기관 들어가는 게 사실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그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표를 내가 출장 요리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좀 되는 일을 하고 이제 직업으로 좀 가져야겠다 하는 네.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주변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그 일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희는 그때 제가 수원에 사니까 예. 경기도 여성회관이 수원에 있었습니다. 종로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요리들을 많이 배워서 근데 그때 들어가기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들었는데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밤새 줄을 섰어요. 줄이요? 가족이 그게 그래서 선착순 친정 엄마, 이랬나요? 친정 엄마,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이까지 해서 그때 시간을 아이가 몇 교대해가면서 살이었어요? 저희 아마 큰 딸이 그때 한 6살이었나요? 그러면 온 근데, 가족이 다 동원됐네요. 제가 이거를 이게 준비를 하면서 예.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니까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맞아 엄마 그때 내가 줄 섰잖아. 그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기관에 힘들게 들어가셨군요. 네, 네. 예. 그래서 요리과에 들어갔었고 네. 그다음에 다시 요리를 좀 배웠습니다. 거기서 가정 요리 초급반, 중급반으로 있었을 때 거기서 요리를 배우면서 이미 저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 선생님의 이제 조교 역할을 하면서 그러고 이제 출장 요리사의 길을 닦았죠. 네. 아니 힘들게 기관에 들어간 게 끝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셋째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잠은 주무셨어요? 너무 힘드셨을 사실은 것 같아요.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이제 셋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또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넷째를. 그래서 넷입니다. 네. 그래서 대단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산화 제한이 되게 극심할 때라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직업이 필요하니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은 키워야 됐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고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예.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원래 이제 새벽잠이 좀 없기도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예.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예.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하시고 힘들게 견뎌내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학교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기회를 그냥 슬쩍 넘기면 그냥 남의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회가 온 것이 그때 그 고일성 관장님이라고 그 경기도 여성회관에 관장님께서 경기도에서 그 설립한 그래서 그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이 있는데 거기 요리과가 생기니 홍명희 선생이 거기 가서 교사하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유 배워서 하면 되지 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넷인데 매일매일 출근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참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가 많으면 사실은 또 경제적으로 필요한데 네. 시간은 또 안 되고 네, 예, 맞습니다. 힘드셨을 그래서 것 두 같아요. 가지, 네.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음. 처음에 이제 남편에게도 얘기를 해봤더니 네. 뭐 안 된다고 딱 자르시죠. 아. 예, 그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접었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만난 그 관장님께서 예.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봐. 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우신 의미심장하게. 분이네요. 예.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그 남편을 설득을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학교가 네. 어딘가요? 신갈의 경기도 여자 기술학교라고 기술학원이죠. 네.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이었는데 거기서 거의 제가 한 4년 좀 넘게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그때 많이 했죠. 그러게요. 막상 이제 들어갔는데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우선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 네. 독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점에 가서 그때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네. 지도를 했었으니까 조리사 자격증 과정에 대한 교재를 한 5권 정도 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어떻게 쓰여졌고 이 교재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로의 그 어떤 공통점을 분석을 한번 해봤고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습득하는 데 이뤘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항상 그때부터 그 생긴 습관이 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래서 네. 없는 네.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습관이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자,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좀 힘들었던 분야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힘들었어요? 아이 키우면서 주부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가장 그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이 없죠. 그렇죠.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갤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네네. 조절하는 게 굉장히 네네. 힘들었겠지만 그만큼 그랬기 때문에 보람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네, 네. 그 기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이제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책상 펴놓고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정말 공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날 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네네. 제가 정말 실감 났던 것이 4시간 공부해서 1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나요? 그것도 사실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사실 보니까 미장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네.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원형 탈모증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깜짝 놀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슬프잖아요. 알겠네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신경 쓰시는 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것이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받는 학생들의 성공률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어떤 그 가르치는 학습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반복 학습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맡았던 학생들은 자격증을 좀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자격증을 꼭 취득하게끔 해줘야겠다 해서
그 한 번, 그러니까 과제를 내주고 한 번 한 그 학습을 한 3번 정도는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거의 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제가 거기 한 4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 나왔는데 네. 다 붙었어요. 네, 합격률이 대단하세요.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 와. 이제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도지사님이 가끔 이제 그 방문을 예. 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다니시면서 저한테 100% 붙이는 아. 합격시키는 선생님이야라고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노력이 예. 정말 배신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빛을 발했어요. 예. 근데 또 그만큼 대표님께서 학생들에게 급여의 10% 정도는 되돌려주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그 좀 특별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만나는 대상의 학생들이 네. 좀 그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가리키면서 이제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인성적으로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마음에는 내가 급여를 받은 거에 10%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10% 정도는 학생들에게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끔 먹을 것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필요한 예. 부분을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거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멋지세요. 이게 예. 그때부터 이렇게 예. 어떤 사회적인 기업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4시간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사실은 조금 준비가 덜 돼 있지만 일단은 좀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좋게 예.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추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질르고 보는 성격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예, 그런 게 또 업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은 만나는 분들이 거의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여성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에서 이제 뭔가 직업을 갖다가 다시 한번 내가 제2의 어떤 인생을 열어볼까, 네. 또 제2의 직업을 만들어 볼까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데. 가장 그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되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나는 100을 놓고 그러니까 100을 놓고 100을 다 거의 이제 봐야지 이제 그래야 움직이는 도전을 하죠.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거의 한 80% 정도는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에는 내가 이미도 100을 놓고 100을 다 이루고 나는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50만 넘으면 나머지는 그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좋은 뜻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네요.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면 약이지만 잘못되면 또 독이 될 수도 네. 있는데요. 뭐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지만 네. 제가 제 주변에서 봤던 분들은 약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예. 그런 분들의 성공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뭐 지르고 본다 뭐 이렇게 또 네. 우스갯소리로 하셨지만 예. 그거 사실 이렇게 제대로 말하면 열정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욕심이 많은 거고. 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데 욕심이 없고 열정적이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 시대에는 이제 질르고 본다라는 표현을 쓰셨겠지만 네. 요즘에는 열정적이고 간절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참 좋은 기업인의 마인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열정이나 도전 정신이 창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꿈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건 아마 욕심과 열정이 부족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래도 그리고 부딪히다 보면 또 새롭게 다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이론에 구애받지 않고요. 네. 보통 현장 중심으로 그때그때 굉장히 그 애드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융통성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들을 현장에서 찾아내서 스스로 이제 운영하시고 네. 이렇게 돌파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아마 우리 대표님도 그런 스타일의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김 대표님도 네. 좀 그쪽에 가깝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론은 이론일 뿐 현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여성회관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4년 반 넘게 경기도 여자기술
기술학원에서 강사로 또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 기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거죠. 네. 남편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협조를 구했죠. 네. 아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협조를 구하셨어요?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음. 엄마가 이러이러하니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또 그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이제 그 작년까지 해서 아이넷을 다 결혼을 시키긴 했는데 하면서 결혼시키면서 제가 그 스크랩 해놓은 거 이제 네, 아이들하고 네. 이제 그 쪽지 편지가 쪽지요? 예, 쪽지 아. 편지라 해서 이제 주고받은 내용들 예, 이런 것들이 있어. 예. 엄마가 이렇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편지 주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서로 소통할 때 그렇죠. 시간이 없었으니까. 네. 사실 근데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글로 하다 보면 네. 또 통하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명하시네요. 아, 사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참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 그렇게 네. 하셨군요. 네. 이제는 엄마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이런 생각들, 푸드라이프 매니저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예. 이제 일을 보니까는 제가 뒤돌아보니 음. 10년 동안은 거침없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제 제 일에 음. 매진을 했고 한 10년이 지나니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갖춰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엇인가를 이제 풀어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푸드라이프 매니저를 먼저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주부이고 그다음에 주부로 살면서 일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제 이게 그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네. 그런 그 사회적인 그 개념이 많이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 앞에 서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 필요한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 멘토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진행한 선배로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이 네. 반찬 가게였습니다. 반찬 가게요? 예. 그래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서 네. 제가 그 반찬에 대한 그 과정을 먼저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반찬 가게를 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그래서 그러면은 학원을 융합을 했었고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수강생들에게 반찬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강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굳이 왜 반찬 가게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여성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저 역시 또 제가 그 워킹맘으로서의 어떤 그 일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장 그 절실했던 것이 이제 그 밥상이잖아요. 밥상. 그래서 밥상에 우리나라 밥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네. 반찬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찬 가게는 참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도 그 시장 분석을 좀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 첫째는 반찬 가게는 그 요리 스펙이 굉장히 높아야지 그래요?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수십 가지 반찬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쉽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반찬 가게가 생겼다가 이제 접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고 관리가 안 돼서 그 많은 반찬들이 쉽게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해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맞춤형 반찬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만 해도 반찬 가게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만 있었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시작을 할 때 이제 여기저기서 좀들 많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서 좀 깔끔하게 하는 그 반찬 가게 형식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또 지금은 반찬 가게 그렇게 카페 형식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아니었죠. 그래서 맞춤형 반찬 가게로 해서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해보자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도 해봤습니다. 예. 그때. 예, 예. 사실 근데 글쎄요. 반찬이라는 게 되게 고급 요리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실력이 좀 필요하다고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또 그런 게 반찬은 지역에 따라서 그 입맛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그다음에 이제 진로를 잡아주는 그런 그 분들에게는 반찬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품 요리.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출장 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반찬 가게 하나의 매장이 있다라고 하면 오시는 고객을 맞기도 하지만 이 반찬에다가 우리가 이제 일품 요리를 몇 개 넣어서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나 상차림 요리까지가 되면 이것이 이제 플러스되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거기까지 제안을 했던 거고 결국 지금 푸드라이프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그분들에게 그때부터. 이제 멀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죠? 그냥 그래서 단순히 요리에 대해서, 반찬 가게의 어떤 역량뿐만 그렇죠. 아니라 예, 예, 예. 일품 요리의 실력까지 배워서 네, 네. 성장할 수 있는 네네, 환경을 그렇죠. 단계적, 만들어 주셨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예. 교육을 하면서 실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반찬 가게라는 걸 처음에 생각을 하신 거고요. 네네. 예. 참 지금은 반찬 가게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생소했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을 거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게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문제고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참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좀 이렇게 옆에서 우리 저 대표님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예. 대단한 판단을 하신 건데 그게 어떤 학자의 엄청난 이론이나 뭐 두꺼운 서적을 읽고 네.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주 소소한 것들을 그렇죠. 유심히 관찰하신 것 같아요. 뭐 아까 또 말씀하신 게 반찬 가게는 많은데 왜 실패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고 관리가 문제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는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요. 예, 특히나 뭐 반찬 가게에 관해서 책을 쓸 학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가시는 과정이 굉장히 좀 진솔한 느낌이고 고민해가는 과정이 진짜 리얼 스토리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이렇게 삶의 이야기는 참 소박하지만 예, 어떤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런 노력들이 좀 빛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 푸드라이프 매니저를 제안을 하시고 또 이제 활동을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셨나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들을 듣고 반찬 가게를 창업을 해서 네.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한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미도 고생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하시는 그런 세대들이 좀 헤어질 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같은 그 불황인 때, 우리가 이제 직업은 가져야 되겠고, 네. 창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어렵죠. 그래서 네. 성공하기가 어렵죠. 여간 망설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적인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선적으로 내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서 그것을 이제 1단계로 봤을 때 무점포 창업이라고 하죠.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요리 서비스를 우선 시작으로 해서 그분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이제 그 반찬을 만들어주고 반찬을 가르쳐 주었을 때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내 고객이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예. 내 고객이 1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음. 나는 창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창업하신 분들도 사실 있고요. 예. 자, 그럼 이런 네, 네. 아이템을 네. 생각을 하시고 네. 또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네. 어디에 어떻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8년 됐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서 그 경기도 여성회관에 제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출장 요리를 처음 시작을 했고. 예, 처음 근데 시작하신 곳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제가 10년 후에 다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로 돌아가서 어머. 이제 강사로 해서 예. 그 반찬 출장 요리에 대한 그 강사 역할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 경기도에다가 한 8년 전에 뭔가 이제 그 경기도 비전센터도 그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하시면은 일단 자격증 과정이나 이런 거 말고 취업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그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거기서 한 2번 정도를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배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또 다른 도움을 네, 주셨다고 네, 볼 네,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그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로 복귀를 하셔서 화성으로 또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 센터장님이 계셨다가 네. 이제 화성시로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이미도 이제 그런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면 화성시에서도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도 제가 한번 푸드라이프 매니저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화성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다고 들었는데 그때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예. 이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저는 이제 야심차게 푸드라이프 매니저 방문요리 서비스를 하고 방문요리 지도를 해야 되겠어라고 네. 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제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었냐라고 하면 2분 정도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시죠.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집안 깨끗이 치우고 나오진 않죠. 아. 그리고 이제 내 집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개한다는 것조차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신없이 나갔는데 네, 엉망인 네. 집안 모양을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고, 그래서 그때 진행했던 것이 이제 그러면 차선책으로 해서 다문화 방문 요리 지도를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봉사를 했었어요. 그 학생들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 지원비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 강사료를 주고 네. 또 한 번 이제 해서 한 40가정 정도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화성시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네. 센터장님 이번에는 뭔가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시키겠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이제 답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네. 했더니 센터장님도 굉장히 열정적이시라 예. 그러면 저희가 수업을 하루에 4시간씩 5번을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금요일 날은 이분들이 그동안에 배운 음식 중에서 네. 괜찮은 음식들을 사려서 이제 메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성회관이니까 이제 다른 과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판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기회를 여성회관에 주시면 오는 어때요?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예. 판매를 네네. 그래서 하셨군요. 이제 뭐 판매라기 하는 그런 그 개념보다는 이제 재료비를 받는 정도의 그런 개념, 내 솜씨를 뽐내서 근데 네. 요즘에 말하는 말대로 그냥 대박이었죠. 뭐 그냥 몇 시간 돈이 나서 줄 서서 사고 그럼요. 이제 뭐 더 뭐 없어요라고 예. 그런 반응을 보니까 이 배운 분들이 이거 괜찮겠다 창업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반찬 가게를 창업하셔서 지금까지 성공리에 잘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하게 도와주셨고 네네. 자신감까지 네네. 주셨어요. 네네. 실제로 그 반찬 가게라고 해야 되나 행복한 밥상을 운영하는 네. 매출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TV에도 나온다고요. 먼저 번에 생생정보 네. 인가 거기에서 나왔더니 저는 이제 시간이 못 돼서 못 봤는데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치조림 어떻게
맛있게 쉽게 하는지 뭐 그것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제자분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 이제 하나의 어. 멤버에 이제 지금은 제자라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하나의 같이 함께하는 멤버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파트너십. 예, 그래서 그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혼자서 창업을 하지 못하니 이제 우리가 그렇죠. 공동 창업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 처음에는 이제 세 분이서 창업을 했었어요. 그게 행복한 밥상인가요? 네, 네. 아. 예. 그래서 이름도 행복한 밥상이고 음. 세 분이 창업을 했다가 그 세 분이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니 한 분씩 따로 독단적으로 창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행복한 밥상이 그 화성시에서 나온 것만 해도 3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예. 대표님 이름이 지금 같은 홍 게. 대표님 얘기를 쭉 들어오셨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진보해 나가잖아요. 네. 발전해 나가고. 네. 근데 중요한 게 그 본인의 메인 핵심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공은 이제 역사학을 했어요. 근데 역사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예. 한편의 역사예요. 뭐냐면 아. 유럽의 역사라든가 네. 이 동북아시아 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 강대국들은 성장해 나가요. 예를 들면은 유럽이나 저 동북아시아 쪽에 사라진 민족들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요. 뭐 만주 쪽도 사라지고 여진 쪽, 뭐 맞아요. 말갈 쪽 막 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가장 큰 원인이 사라진 이유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거지를 잃어버리고. 네. 근데 이제 강대국으로 성장한 또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그 본질에 집착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잠시 희생을 하더라도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 그러니까 뭐 한편의 역사를 보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걸어간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은 성공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지금 푸드 얘기를 하다가 역사 얘기까지 들으니까 네. 뭔가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고 재밌는데요. 네, 네. 사실 푸드라이프 양성 과정도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정말 필요한 게 현 사회에서 100세 시대를 살면서 정말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직업이 평생 갈 것이냐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물론 다른 다양한 분야도 있겠지만 이제 뭐 30년 오직 한 길 요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회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다음에 그 문화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 먹거리도 되게 상대적으로 풍성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더욱더 하면 중요해지고 있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푸드 라이프 매니저라고 하는 저는 그 이름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봤냐라고 하면 네. 처음에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단계적인 성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리 서비스라고 하지만 네. 요리 서비스가 요리 강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요리 강사가 그것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창업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시작은 1인 창업이었지만 네. 온 가족이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업장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사업체라고 맞아요. 할 수 있죠. 예. 사업체.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한 사장님은 동탄에 있는 사장님은 가족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는 이제 그 사장님의 모델이 굉장히 앞으로 여기서 그 좋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남편이 퇴직을 하면 갈 데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남편이 왕성하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네. 아내가 부인이 그죠?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작은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사업체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10평, 15평 공간도 온 가족의 사업체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미리 대비를 예, 해서 예. 이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푸드라이프 매니저가 되려면 어떤 소양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직업에 대한 기술은 필수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저 지난번에 그 우리 대표님을 만나 뵀을 때 대표님께서 먼저 하셨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요리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그런 그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진솔한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뭐 어디에서나 필요하지만 예. 특히 음식을 만드는 일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무래도 또 그리고 대표님이 네. 가진 여러 가지 스토리적인 측면들이 또 소통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창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창업을 해서 그동안 많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분들이 다시 지금 창업을 할 수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비법 전수자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예,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컨설팅 이런 부분들로 진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작은 일이긴 하지만 요것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100세 시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평생 직업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네.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일을 해놓은 것이 아까 그리고 제가 뭐 선생이고 제자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서로 동반자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행복한 밥상 협동조합.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향후에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그 사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네. 겁니다. 예, 예. 그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고 사회적인 기업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직업 전망을 한번 해보죠, 대표님. 네. 네, 그 중장년층들에게 굉장히 좀 적합한 직업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한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을 갖고 이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연륜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30대 중반 이후, 뭐 40대 이후 이런 분들이 한 10여 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직업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눈여겨 본 것은 네.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냥 보편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네. 하나거든요. 결국에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킹 시켜서 시너지를 일으키느냐. 저는 이 창직도 여기 핵심이 있다고 봐요. 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뭐 엉뚱한, 뭐 생소한 것들을 만드는 것도 창직이겠지만 기존에 흩어져 있던 맞아요. 그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네트워킹 시켜서 네. 마치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이제 그 직업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느냐.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길을 걸으셨다는 측면에서 예. 앞으로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떤 세상의 흐름상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이 4명의 아이를 두셨다라는 거 네. 그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창직까지 이르렀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도 제가 만나는 분들은 무언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네.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은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지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왜 저가 이제 어떤 그 추진 뭐 그다음에 뭐 무조건적인 뭐 이런 말들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돌려 얘기한다라고 하면 네.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걸 갖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조금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 넷을 낳을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네. 왜냐하면 뭐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
단칸방을 살았을 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60이 되면서 뒤돌아보니 아, 참 내가 단순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요즘에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경력 단절이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내가 경력을 차단시키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네.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냐라고 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모든 것을 아이도 있어. 남편도 있고 나는 또 이만큼을 해야 돼. 나 일을 못해.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여기에 맞는 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에게 내 조건에 맞는 일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하면 조금은 단순해지고 그다음에 조금은 그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과감하게 이렇게 또는 절실하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네. 그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인 것 네네. 같아요. 대표님 지금까지 목표한 바를 충분히 이루셨나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남은 생이 이제 제가 일을 한 걸로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공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푸드라이프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사회적인 기업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모두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까요? 네. 바람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창직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창직이요. 정말 말 그대로 창직의 길을 걸어오셨거든요. 네. 예. 우선은 지금 제가 드렸던 그런 그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내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그다음에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이 목표가 섰다라고 하면 절실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도 네. 함께 하셨는데요.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그 창직에 있어서 중요한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가 세상을 되게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게 또 대단하게 창직 활동을 펴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우리 대표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주변을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개의 방법이 절충되기도 하고 혼합되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나 저는 이 창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세상을 거창하게만 바라보고 너무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는 그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서 네. 우리의 삶의 주변을 소소하게 바라보고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다 보면 어떤 삶의 또 그 탈출구 또는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바로 창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만족한다라는 말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홍명희 대표님 그리고 김유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의 실현 대표 백계란입니다. 자, 이 창직의 참 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창직을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또 여러분 혼자 창직하시면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창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곳에서 창직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창직의 확장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직은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될까요? 창직은 제일 먼저 누구랑 공유를 해야 될까요? 그 점에서 저는 오늘 다섯 곳의 이 공간, 조직,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이 가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창직이 아닌 가정이랑 무슨 상관가 있죠? 앞에 창조 가정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창직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직업관념이요. 제일 영향 많이 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교수님이나 선배가 아닙니다. 실은 부모님이세요. 참 많은 집안에서 사실 부모님의 직업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거 아십니까?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스러워하거나 자부심을 느끼는 분일수록 자녀도 그 직업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 점에 지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창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 자기도 모르게 이 가정이란 환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창조적 마인드를 심고 계시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 가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 상상력이라든가 뭐 창조성, 창의성, 그다음에 뭐 인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기본적으로 이 정신과 관련된 부분은요. 가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또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했는가가 우리의 어떤 창직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내가 과연 창직을 하기에 좋은 가정인가, 혹은 내가 창직하고 있는데 긍정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정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확장이 아마 이 마을, 뭐 동네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정도 핵가족화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요. 마을도 사실 이게 뭐 거대 도시가 생기는 건 문제지만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사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 점에서는 현재 우리는 사실 아무리 외딴 곳에 산다 할지라도 혼자 살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현재 속해 있는 마을과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면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저희 이제 동네에 이사를 갔을 때 저는 사실 이해 못하는 하나의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요일 아침에 이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종일 하는 게 아니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만 합니다. 단 2시간만 하는 거죠. 근데 이해는 하겠어요. 아마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토요일 좀 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놀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분리수거하고 간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당시에 저는 토요일에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저에게 그 아침에 그 분리수거의 제도는요. 최악인 거죠. 한 몇 달쯤 지나니까 못 참겠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했었을까요? 처음에는 마을에 뭐 그 반상회 가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나에겐 불편한 거지만 이 지금 수백 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오랜 시간 전부터 유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주차장만 봐도 사람들이 언제 나와 들어오는지 알게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동네에 좀 특이한 사람인 거지 그 동네에는 가장 그게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개인이 좀 양보하고 마을 전체가 사실 평화롭다면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물론 제가 양보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 양보한 거잖아요. 마을에 맞춰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을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어떤 지자체들에서 이 마을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서 이 창의성, 창조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창직의 확장에서 여러분 창직 모델 중에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마을,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마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중에서는 좀 대학교를 좀 특별하게 꼽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학이라는 곳 자체가요. 단위 면적 안에 지적인 거, 학습적인 거, 연구하거나 어떤 정보 소통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산되는 게 정상인데 학교라는 시설 자체가 거기에 특화돼서 돼 있는 데다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시설과 뭐 쉬는 시설과 어울리는 시설도 들어가 있죠. 그 점에서는 학교를 이 창조성의 출발로 보고 확장으로 본다면 이 학교에서 창직이야 또 수많은 실험들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가 뭐 청소년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을 좀 받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기도 하고요.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점에서 뭐 제가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단위로 우리가 어떤 수많은 창직의 실험들을 할 수 있다면 해본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계적인 학교 뭐 MIT라든가 하버드에서도 수많은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 점에서는 정말 배우고자 하고 젊고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학교 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취한다면 혼자서 가정이나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없는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들이 상당히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학교라면 정말 혜택 많이 받으시는 거고요. 학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창직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저는 기업을 꼽습니다. 이 기업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창직의 결과물들을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창직의 어떤 직업을 만들어냈어요. 이 직업을 가지고 창업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채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에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되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은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다 보니까 남들이 갖지 못하는 취업의 기회를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기업은 막강한 구매력을 갖고 있고 막강한 확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한 어떤 제품이 그 어떤 대기업이 왔을 때 좋다면 그 대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 기업을 통해서 창조적 활동을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이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거,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소위 창조적인 활동, 즉 창직 활동에 대해서 권해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씩 깨쳐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가정이나 마을, 학교보다는요, 기업이 사실 창조적인 얘기가 좀 더 쉽게 나오고 편안하게 느끼고 좀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직접 구현하는 입장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득이나 어떤 유익물들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업이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섯 번째로는요, 전 국가를 꼽습니다. 국가 역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베이스를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복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게 하는 학교하고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하는 학교하고요,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하는 학교. 그 점에서는 아무래도 국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져 줄수록 국가 전체의 어떤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 개인들이 그랬을 때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도 저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굉장히 뛰어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졸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대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다른 여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점에서는 국가가 튼튼할수록 국가가 갖고 있는 정책이 활발할수록 여러분의 창직 활동이 쉬워지는 거고요. 지금도 매년 수많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서 대학 내에서 혹은 뭐 중고등학교에서 혹은 민간 기업에서 이 창조 활동이 권장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국가나 지자체나 이 정부기관에 여러 가지 후원하거나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창직 활동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5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이 창직 활동들을 확장시켜 본다면 결국은 이 미래라는 측면에서 정말 유익한 결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는요, 사실 과거 언젠가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가 이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TV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수많은 기술들을, 심지어 이 펜 하나조차도요, 누군가가 개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편하게 판서를 하면서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래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가정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기업과 국가에서 권장한다면 국가 혼자, 기업 혼자, 학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제품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이 창조적 활동, 이 창직 활동이 나아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늘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미래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미래 사회를 상상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기술, 이런 제품, 이런 직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막혔던 생각들도요, 많은 부분에서 아마 뚫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기입니다. 사실 이전에 수많은 경제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잘해왔지만 정말 선진국이 되느냐, 세계 탑 클래스가 되느냐에 바로 이 과도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창조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죠. 이 방송도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창직 활동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꼭 한번 성공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직의 3가지 원리라고 한다면요, 발견, 세분화, 융합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이 첫 단추, 여러분은 채울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